자, 이동국 씨 논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이동국 씨의 이 층간소음 논란이 얼마 전 굉장히 화제가 됐었단 말이에요. 이 이유를 먼저 좀 짚어드리고 왜 이 가족들이 한국을 떠났다라는 이야기가 연예 소식 순위에 바싹 올라와 있었는지를 조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이 당시 때, 그러니까 불과 7월 10일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동국의 아내 민폐 논란 하루 만에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했다. 사과 해명은 없었다라고 되어져 있는 기사가 아마 눈에 보이실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기억나실 거예요. 최근 월드컵이 워낙 핫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한국은 비록 안타깝게 탈락을 했지만 이 해외 경기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전 축구 선수 이동국의 아내 이수진 씨가 새벽 월드컵 민폐 응원 논란이 터진 바 있어요. 이때가 뭐냐면 지난 8일 날, 그러니까 한 10일 정도 지났습니다. 자신의 계정에 지금 보이시죠? 아내인 이수진 씨가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큰 대형 스크린으로 경기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때 보니까 북중미 월드컵 아르헨티나와 이집트의 16강전을 시청하는 영상을 공개했거든요. 심지어 이게 영상이었습니다. 경기 시간에 맞춰 새벽 3시에 촬영된 영상에는 거실에서 커다랗게 경기를 보던 이동국의 자녀들이 아르헨티나의 득점골이 터지자 미쳤다를 외치며 격하게 화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흥분한 아들이 집안을 뛰어다니자 딸이 쿵쿵대지 마 라며 제지를 했지만 흥분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죠. 문제는 추가 득점이 나온 장면에서는 제자리에서 뛰거나 복싱 샌드백을 치는 등 아이들의 격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당연히 이걸 본 누리꾼들은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동국 가족만 사는 주택이 아닌 만큼 이웃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쏟아냈습니다. 다만 여론이 일방적으로 흘러간 건 아니었다고 해요. 일부 네티즌들은 월드컵을 가족이 함께 즐기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라는 반응을 보였고, 짧은 영상만으로 실제 소음 피해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확인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의혹 제기다 라는 의견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찬반 여론이 굉장히 엇갈렸단 말이에요. 이동국 씨는 물론 이수진 씨도 이 논란에 대해 언급이나 사과가 없었습니다. 이게 문제점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논란이 이렇게 터지고 나서 그 다음날 아내인 이수진 씨는 자신의 계정에 두근두근 드디어 당첨자 발표라는 글과 함께 당첨자 리스트 사진을 게시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이동국 가족의 새벽 월드컵 민폐 응원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올라온 거였죠.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자신의 이 일과 관련된 이벤트 발표를 했으니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틀째까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동국 안에 층간소음 논란 이틀째인데 해명 없이 공동구매를 공구라고 하죠. 공동구매일에만 열심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논란 이후 첫 게시물이 공동구매 홍보였다라는 점에서 온라인에서는 비판 여론이 엄청나게 쏟아졌죠. 9일날 자신의 SNS 계정에 당첨자 발표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면 아들이 막 뛰어다니고 막 소파를 뛰어넘고 난리가 납니다. 배려가 굉장히 부족했다라는 지적이 잇따랐는데 이런 말이 또 나왔어요. 이틀째까지 별도의 해명이나 사과를 내놓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이수진 씨가 공동구매 게시물을 올리며 SNS 활동을 재개하자 일부 누리꾼들은 사과가 먼저 아니냐, 논란에 대한 설명도 없이 공동구매부터 홍보하는 것은 너무나 아쉽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반면 그냥 일상적인 SNS 활동 아니냐, 왜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하냐 라는 말도 있었는데요. 이동국과 이수진 두 사람은 슬하에 1남 4녀 무려 5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평소 가족의 일상을 방송과 SNS를 통해 꾸준히 소통을 해왔었기 때문에 이번 논란이 더욱 클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가 이동국 논란이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사실 그 외에는 이 별다른 논란은 많지 않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새벽 3시에 월드컵 때문이긴 하지만 막 껑충껑충 뛰어넘었던 이 모습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좀 불만으로 터져나오게 된 거죠. 층간소음을 쉽게 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발망치를 가지고 천장을 치거나 복수하는 심정으로 천장에 스피커를 붙여서 음악을 틀었다가 오히려 벌금 700만 원을 얻고 이 사적 복수에 피눈물을 흘렸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망치로 천장을 퉁퉁 치고 해봐야 밑에 집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벌금행을 맞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국가에서 이걸 해결해 주기는커녕 벌금을 때려버리면요. 결국 일어나서는 안 되는 최악의 사태까지 벌어집니다. 70대 이웃을 결국에는 해서는 안 되는 피해를 입힌 40대 남성이 무기징역 선고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게 불과 작년 12월 달의 일입니다. 윗집의 싱크대 공사 소음을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었죠. 이런 사건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면 734건 중 상해 같은 범죄 행위가 무려 420건, 70%가 넘습니다. 그 외에는 뭐 진짜 입에 담을 수 없는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것이 10%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4년도에 층간소음 범죄의 실태 및 특정 분석 보고서에만도 이 정도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대화를 해서 이야기를 하여 해결하려 한다 한들 그것조차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특히 뭐 이건 경찰에서도 해결을 해주지 못하고 그렇다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해결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관리사무소에서 중재하여 해결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야기만 들었다. 피해자가 감당해야 하는 사적, 법적 대응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적 대응을 했지만 고무망치로 치고 우퍼 스피커를 천장에 달아본다 한들 쉽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층간소음 복수 형태로 음악을 틀었다가 스토킹 행위로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된 사례까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위에서 쿵쾅거려봐야 층간소음이 인근 소란죄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밖에 안 나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거죠. 결국 피해자들은요, 이사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오죽했으면 한국환경공단 과장은요, 슬리퍼 착용, 매트 설치, 늦은 시간 가사활동 자제 등이 층간소음을 줄여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기는커녕 아무리 월드컵이 신이 났다고 한들 이렇게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쿵쾅대는 것을 내버려 뒀다가 1번, 두 번째로는 무려 새벽 3시였는데 이 아이들이 쿵쾅대는 동안 말리지도 않았던 건 당연하고 이걸 오히려 소통한다라는 명목하에 SNS에 올려 공유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그로부터 이틀째까지 사과 하나조차 없이 오히려 공동구매 게시물을 올렸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비판을 가져오게 됐었는데요.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이동국 안에 월드컵 민폐 응원 논란을 사과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때가 언제냐면 그러니까 한 이틀 지나고 3일 차에 사과를 한 것 같아요.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최근 새벽 월드컵 경기에서 메시의 골이 터지는 순간 너무 흥분했던 나머지 아이가 뛰어다니며 이웃분들께 불편을 드릴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아이의 행동이라고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 부모인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글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 주변을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고 더 배우고 노력하며 아이들을 바르게 건강하게 키우는 엄마가 되겠다라고 사과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바로 사과를 했더라면 이 논란이 이렇게 크게 확산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특히 이동국 씨의 가족은요, 단독주택이 아니라 일반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공동주택이지 않습니까? 단독주택이면 뭐 거기에서 노래를 부르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결국 사과도 늦었고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층간소음을 일으킨 모습을 심지어 SNS에 공유하고 사과는커녕 오히려 공동구매 게시물을 올렸던 이 사면타가 굉장히 많은 대중분들에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모습인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나자. 이동국 가족 층간소음 논란 뒤
제주도로 떠났다. 결국 이 가족이 제주도로 떠나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좀 살펴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새벽 월드컵 민폐 사과 이후 가족 여행을 떠났다. 자, 알고 보니까 그냥 가족 여행을 떠난 것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왜 이번 사태 논란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 보면 세상이 버겁게 느껴지는 날이라며 와인으로 위로받는 일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이 캐리어를 끌고 나서는 사진과 함께 잠시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나자 라고 적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신의 자녀들이 캐리어를 끌고 향하는 뒷모습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대중분들이 바라볼 때는 사과까지 발표했음에도 많은 분들에게 비판을 받다 보니 그게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인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도로 떠났다라는 모습을 본 대중들의 반응은 사실 별로 좋지는 못합니다. 자, 댓글을 살펴보면 이런 말이 적혀져 있어요. SNS는 인생의 낭비다. 왜 이러는 걸까요? 일기장을 공개하는 건 아닌데. 알고 싶지 않은 가족이다. 공동주택에서는 소음 들리는 거 당연한 줄 알고 살았다. 그러면서 사실 제주도에서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새벽에 쿵쿵 뛰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층간소음은 구속시켜라. 애들이 5명이나 있으면 단독주택에 살아라. 관종이다. 여행 가면서 왜 저런 말을 하냐. SNS 때문에 그 사단이 났는데 또 SNS를 하고 있다. 저 와중에도 인스타를 하고 있냐. 본인들 잘못으로 질책좀 받았다고 세상이 버거운가 보다. 저런 사람을 윗집 이웃으로 두고 있는 아랫집은 얼마나 버거울까. 이상한 것 같다. 왜 이러는 걸까? 이런 비판 여론이 굉장히 많이 빗발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땐 글쎄요, 뭐 굳이 이런 모습을 올릴 수도 있는데 시기가 좀 적절하지 못하지 않았나. 제가 알기로는 또 이동국 씨의 첫째 딸이 인플루언서로 굉장히 활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조금 더 조심을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층간소음은 유명인이 아니라고 해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동국 씨가 축구 국가대표 선수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월드컵과 관련하여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 중요한 건 이 월드컵의 연장선으로 놓고 봤을 때 이동국 씨 못지않게 같은 축구선수 종사계로서 비판받고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국 월드컵을 망치고 남몰래 도주. 하지만 역시나 비판 세례를 피하지 못했다. 사과 한마디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기사 타이틀의 주인공인 이임생 씨 되겠습니다. 나가월드 FC SNS에 올라온 이임생 씨의 모습인데요. 그야말로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대참사로 몰고 간 뒤 캄보디아 프로축구 무대로 도피성 취업을 선택한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본부 총괄 이사를 향한 한국 축구 팬들의 분노가 멈추지 않고 있다라는 기사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팬들의 비판 여론은 이제 이임생 씨가 새롭게 둥지를 튼 캄보디아 구단의 공식 채널까지 확산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나가월드 FC에서 새로운 테크니컬 디렉터로 이임생 씨를 선임했다라는 발표와 함께 SNS에 공식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축구가 역대급 참패를 당한 이후 거센 후폭풍에 직면했고 사태를 파국으로 몰고 간 장본인이 바로 이임생 씨인데 사과 한마디 없이 한국을 등지고 캄보디아로 향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국내 축구 팬들의 인내심이 폭발한 분위기라는 거죠. 많은 한국 팬들은요, 즉각 나가월드의 공식 채널을 찾았고 현재 구단의 공식 SNS는 이임생 씨의 부임 소식 이후 댓글 기능이 차단되어 있다고 합니다. 팬들의 분노가 엄청났다라는 거죠. 댓글창에 열려 있었던 당시를 보면 한국 축구 팬들의 댓글이 쏟아졌다라고 해요. 팬들은 심지어 2년 전에 올라온 구단의 과거 영상에도 그는 한국 축구를 망친 인물이다.
이 구단은 이임생이라는 인물을 잘 모르는 것 같다. 한국 축구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사과 한마디라도 하고 가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라는 겁니다. 결국 청문회가 22일 날 열린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임생 씨도 당연히 소환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홍명보, 이임생, 정몽규 세 사람이 전부 다 청문회의 이번 주축 인물이라는 거죠. 역사적인 대참사를 만들어낸 핵심 인물인데 그 감독 선임을 주도한 책임자가 한국 축구를 망쳐놓고 국제적 망신 속에서도 캄보디아로 숨어버렸으며 그가 데려온 사령탑은 미국 자택으로 향한 꼴이 되고 말았다라는 날선 비판의 기사 내용이 눈에 들어옵니다. 당연히 국민분들의 반응은 좋지 못합니다. 공식적으로 이임생, 홍명보 합작으로 한탕 잘 해먹고 해외로 튀었다라는 비판 댓글도 있고요. 선수 시절 자기가 이영표 씨에게 태클을 해놓고 자기가 화내며 이영표 씨가 사과한 건 이미 축구인들 사이에선 유명하다. 빨리 수사를 진행해라. 각종 비판 댓글들이 쏟아집니다. 진짜 법적 처벌을 해야만 한다. 그야말로 굉장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어요. 캄보디아행을 선택한 게 단순한 취업적 목적이 아니라 바로 한국 축구 팬들의 비판에서 도피하기 위한 행동이다라는 거죠. 같은 한국인이라는 것이 수치스럽다. 다시는 보지 말자. 한국인으로서 캄보디아 축구 팬들께 먼저 사과드린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바탕이 되겠습니다. 그 와중에 최근 정몽규 협회장이 분명히 사퇴 발표를 했는데 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충격적이죠. 자, 이 당시 때 남아공에게 0대1로 패배하며 대표팀이 심각한 결과를 보여줬는데 이 당시 때 남아공전을 관전하고 있는 정몽규 전 협회장의 모습을 이렇게 사진으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높은 VIP석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이죠. 비판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해요.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사실상 불명예 퇴진을 한 정몽규 전 회장이 여전히 한국 축구를 대표하여 국제축구계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적절하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축구협회장직을 사임한 뒤 여전히 한국 축구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까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반대로 국제축구 영향력 유지를 위해서라도 당장은 역할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반론도 나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던지 간에 정몽규 씨가 협회장직을 내려놓았음에도 축구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며 많은 축구 팬분들의 분개함이 제가 참 댓글에 읽어드릴 수 없을 만큼 쏟아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 무능력한 걸 인정했다면 사라졌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에서 떠나길 바란다. 어떻게 한국 대표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와중에 속보 기사를 좀 말씀드릴게요. 홍명보 씨가 그렇다면 그 자리에 서야 할 사람도 감독인 저입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감독인 저에게 있습니다. 그렇기에 청문회가 열린다면 감독으로서 제가 감당해야 할 책임 역시 저 혼자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앞에서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며 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보내주신 질책과 비판은 그 말씀 하나하나를 무겁게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댓글 반응은 그렇지 못해요. 그런 사람 치고는 주머니에 손 넣고 새벽 4시에 기습 귀환했으며 1분 30초 게릴라 인터뷰를 하고 잘만 퇴장하던데? 라는 비판이 베스트 댓글입니다. 가족들이 진작에 미국으로 이민 갔는지 사람들조차 몰랐는데 무슨 너의 가족을 지키러 미국에 갔다라는 거냐? 가족이 이민 간 것 때문에 오히려 너 때문에 밝혀졌다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혀 이 사과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24년도에도 월드컵이 끝나고 가족들이 정신과 진료를 받을 정도로 비난받았다라고 했는데 26년도에는 미국에 사는 가족들이 겁박을 받았다라고 하다니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도 이번 월드컵 참사에 국회 청문회에 소환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 정몽규 씨와 홍명보 씨 뿐만이 아니라 13명이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에 국가대표 축구 선수인 손흥민 선수도 청문회 참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해당 청문회는요, 이번 월드컵 참사를 계기로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과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점검하고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규명하여 협회 운영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그만큼 사태의 심각성을 해외에서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최근 박지성, 이영표 두 사람의 이 K축구혁신위원회 출범에 함께했던 모습도 화제가 되고 있을 정도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칼럼들에서도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한국 축구를 망친 정몽규, 홍명보 두 사람은 축구계를 떠나라. 사상 초유 조별 예선 탈락이라는 참사를 맞이하게 되었다. 기가 막혔던 건 기자들이 다음 경기 전술을 묻는 질문에도 아직 생각을 안 해봤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다. 이러한 전술적 패착과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축구 전문가들은 홍명보 전 감독의 수동적인 경기 운영을 두고 축구 상식을 모르며 공부가 전혀 안 된 사람이다 라고 꾸짖었을 정도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 추천 권한도 없는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가 독단으로 면담을 진행하고 감독을 내정하는 파행을 저질렀고, 이것은 정몽규 회장의 지시에 따른 조치였고 이사회는 사후 추인이나 거스기로 전락했다라는 게 당시의 감사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정몽규 회장이 사유화된 행정으로 축구협회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 그리고 축구협회 자금이 카르텔 사조직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 쓰였는지도 면밀히 조사를 해봐야 할 정도로 축구협회의 막대한 예산 집행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